낙랑공주와 호동왕자. 낙랑공주는 낙랑국의 공주이며 호동왕자는 고구려의 왕자입니다. 고구려에서 유리왕의 뒤를 이은 대무신왕은 더욱 새롭고 강력한 고구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대무신왕은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부여에서 주몽을 쫓아냈던 대소를 죽이고 부여의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대무신왕은 중국 쪽으로 영토를 넓히는 것을 잠시 멈추고 낙랑궁으로 눈을 돌려 낙랑국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대무신왕의 아들 호동왕자가 옥저로 사냥을 갔다가 낙랑국의 왕 최리를 만났습니다. 낙랑국의 왕 최리는 호동왕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늠름하고 멋진 모습에 자신의 딸인 낙랑공주의 신랑으로 삼기에 딱 좋아 보였습니다. 아, 참으로 총명하고 잘생긴 청년이다. 이만한 사윗감은 없겠어. 낙랑국의 왕 최리는 호동왕자를 사위로 삼아 고구려와 사이좋게 지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리는 호동왕자와 가까워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호동왕자, 왕검성을 한번 구경해보지 않겠소? 낙랑의 왕검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마다하겠습니까? 기꺼이 같이 가겠습니다. 호동은 낙랑국의 돕 왕검성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최리를 따라갔습니다. 호동은 아버지 대무신왕의 낙랑국 정벌이라는 뜻을 잘 알고 있기에 이번에 낙랑의 상황을 살피고자 하였습니다. 최리는 마침 잘 되었다 생각하고는 호동에게 자신의 딸 낙랑공주를 인사시켰습니다. 공주야, 고구려의 호동왕자이시다. 어서 인사드려라. 낙랑공주는 다소곳한 모습으로 호동왕자에게 인사하였습니다. 호동은 낙랑공주를 처음 본 순간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낙랑공주 또한 호동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호동왕자님이시구나. 어쩜 저렇게 늠름하고 잘생겼을까. 서로는 처음 본 순간부터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가졌으며 오랜 기간 마음을 나눈 사이처럼 다정했습니다. 호동왕자와 낙랑공주는 궁궐을 함께 거닐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은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호동은 낙랑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낙랑공주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낙랑에는 훌륭한 보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보물 가운데 으뜸은 무엇입니까? 네, 자명고라는 북과 자명각이라는 나팔이 낙랑에 제일 가는 보물이랍니다. 북이나 나팔은 흔한 것인데 어떻게 보물이 될 수 있습니까? 호동의 속마음을 모르는 낙랑공주는 마음 놓고 자명고와 자명각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자명고와 자명각을 보물로 치는 까닭이 있답니다. 어느 때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는 기미만 보이면 이 북과 나팔이 저절로 울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낙랑은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고 방비를 튼튼히 할 수 있답니다. 호동은 훌륭한 보물이라고 놀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뜨끔했습니다. 낙랑국을 정벌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북과 나팔을 없애야겠어. 자명고와 자명각을 없앤다면 낙랑국을 치기에 훨씬 수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호동왕자는 고구려로 돌아와 대무신왕에게 낙랑국의 신비로운 병기인 자명고와 자명각에 대하여 알렸습니다.
호동왕자는 자명고와 자명각이 있는 한 낙랑국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무신왕은 호동왕자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명고와 자명각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호동왕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낙랑공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낙랑공주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호동은 낙랑공주에게 자신의 진실한 마음이 담기긴 했으나 낙랑국 정벌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낙랑공주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낙랑공주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나를 따라 고구려 사람이 되겠다면 낙랑의 자명고를 찢고 자명각을 깨트려 보이시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호동을 따르자니 낙랑국이 망할 테고 낙랑국을 위하자니 호동과 헤어져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낙랑공주는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였습니다. 낙랑공주는 고민하다가 결국 호동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다음과 같이 답장을 썼습니다. 호동왕자님,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오직 왕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명고를 찢고 자명각을 깨뜨렸습니다. 왕자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입니다. 호동은 이 편지를 받자마자 미리 준비하고 있던 군사를 이끌고 낙랑국의 왕검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한편 자명고와 자명각만 믿고 방심하던 낙랑국 왕 최리는 고구려 군사들에게 포위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왜 자명고와 자명각이 올리지 않았느냐? 영문을 모르는 최리는 낙랑공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주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떨구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바마마, 불효자식을 용서하소서. 최리는 자명고를 찢은 사람이 낙랑공주라는 것을 알고 허리에 찬 칼을 번개처럼 빼어 낙랑공주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딸이지만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낙랑공주 덕분에 낙랑국에 쉽게 쳐들어올 수 있었던 호동왕자는 궁전에 들어서자마자 서둘러 낙랑공주를 찾았습니다. 낙랑공주, 내가 왔소. 어디 있는 거요? 그러나 낙랑공주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공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호동왕자는 낙랑공주가 죽은 것을 알고 슬픔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고구려가 낙랑국을 정벌한 것은 기쁜 일이지만 사랑하는 낙랑공주를 잃은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었습니다. 호동왕자는 여러 날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낙랑공주를 잃은 고통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와 아버지를 배신하고 호동왕자에 대한 사랑을 선택한 낙랑공주가 너무 애처롭고 미안하기만 생각되었습니다. 슬픔의 시간은 며칠 계속되었고 슬픔과 미안함은 호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